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데니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해 볼 지문은 수능 특강 24페이지고요. 3번 함축음이 추론 문제 한번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함축음이 추론 문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소재, 그리고 그 소재에 대한 생각 정도 간단하게 파악을 한 후, 단락 중간에 역점 연결어가 있나 없나, 즉 글쓴이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부분이 있나 없나를 찾아보자고 했고요. 만약 없다면 바로 밑줄친 부분으로 가서 첫 번째 문장과 밑줄친 부분을 종합적으로 추론하여 정답을 골라보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정리해 드렸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글쓴이가 말하고 싶어하는 소재가 무엇이고 그 소재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key feature, 핵심적인 특징이죠. feature라는 단어는 특징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고요. 요거는 제가 마무리 해놓고 나서 동의어들 한번 쫙 정리해 드릴 거예요. particular to stories라고 해서 원래 particular는 특정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인데 뒤에 딸린 식구 to stories까지 길어져 있으니까 앞에 있는 명사 feature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 구구나 이 정도 정리할 수 있겠죠. 즉 이야기에 있어서 특징적으로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특징은 이야기에 있어서만 특정적인 그러한 핵심적인 특징은 이렇게 되는 거죠. 대리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기서 그것들이란 단어가 받을 만한 명사는 앞에서 지금 복수명사 stories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들이 have the ability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죠. 어떤 능력이요? To transport the reader 독자를 transport 하면 전송하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렇게 배송해주거나 운송해주거나 이런 걸 우리가 transport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트랜스포트의 의미를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독자를 운송해주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라고 하는 건 독자를 어디로 운송해주죠? 현실 세계에서 이야기 속의 세상으로 운송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트랜스포트의 의미는 마치 이야기 속의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다의 의미로 이역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되는 걸 조금 더 의역을 해보자면 몰입하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쉽게 말하면 현실 세상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이야기 속의 세상으로 몰입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의 트랜스포트를 그냥 몰입하게 만들다, 몰입하다 정도로 의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글의 소재는 이야기에 관한 거고요. 이야기에 있어서 정말 특정하게 있는 그런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다름 아니라 독자를 몰입하게 만들어준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즉, 현실의 세상에서 독자를 끄집어내서 이야기 속의 세상으로 넣어주는, 운송해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중간에 역점 연결어가 없다 손 치더라도 마지막 문장만 읽었을 때 우리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까? 마지막 문장으로 바로 한번 가볼까요? 그 밑줄 친 부분 볼 겁니다. 하지만 readers, 독자들이에요. who were more transported by the story. 이야기에서 훨씬 더 transported니까 말 그대로 몰입하게 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된 이거, 이야기 속의 세상으로 가게 된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몰입하게 된이라고 이역하자고 했잖아요. 이야기에 의해서 몰입하게 된 그러한 독자들은 spotted fewer Pinocchios, 더 적은 피노키오를 우리 spot이란 단어가 원래 명사할 땐 지점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근데 동사로 쓰이게 되면 타동사로서 무언가를 발견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선 동사로 쓰인 거겠죠. 뒤에 있는 게 목적어니까요. 더 적은 피노키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피노키오가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잘 모를 수 있죠. 어렸을 때 동화를 많이 안 읽은 친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이야기 속의 세상에 몰입하게 되면 그 이야기 속 안에 있는 내용들이 설령 허구라 할지라도 그런 허구나 가짜 이야기들을 우리 독자들이 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성을 발동시켜서 에이 뭐야 이거 가짜잖아 라는 거 잘 발동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더 적은 피노키오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 혹시 어떤 의미인지 가늠해 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추론력을 이용해 보자면. 힘들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 피노키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거잖아. 거짓말이라는 건 바로 우리가 단박에 눈치챌 수 있게 만드는 존재잖아. 그런데 그런 피노키오들을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덜 발견하게 된다는 건 이야기 속에 몰입하게 된 독자들은 거짓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까, 없다는 걸까? 그렇죠. 거짓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흘러가는 게 아닐까요? 물론 중간에 얘기를 아무것도 안 읽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너무 지나친 억측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 부분 마저 읽고 나서 우리가 한 추측이 정말 맞는 거였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간 내용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While experiencing stories, 우리가 이야기를 경험하는 동안에 one can feel emotionally involved. 사람들은요, 보통 one은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선생님은 보통 그냥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involved, 개입되어 있다고 느낀다는 거죠. 관여되어 있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 involved라는 건 원래 involve가 포함하다, 연루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루된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 이야기 속에 완전히 몰입된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이거 앞에서 우리 트랜스포트라는 개념과 유사한 거 아닐까? 그렇지. 어떤 현실 속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야기 속의 세상으로 몰입하게 해준 능력을 이야기라는 녀석이 갖고 있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라는 걸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보통 정서적으로 그 이야기 속에 흠뻑 개입하게 되는 거죠. 빠져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한 as if, 느끼는 마치 뭐뭐처럼인데요. being swept away as a participant. 그 이야기의 참석자로서, 그 이야기의 참여자로서, 참여자나 참석자, 참가자를 우리가 participant라고 하죠. 이야기의 참석자로서 완전히 being swept away, 휩쓸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뭐 병렬 구조상으로 따져보자면 느껴지는 게 두 가지네요. 첫 번째는 정서적으로 관여되고 있다는 느낌과 두 번째로는 마치 참여자로서 그 이야기에 의해서 휩쓸려지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몰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야기 읽고 있다 보면 현실과 이야기 속 세상을 분간을 못 해내는 경우 종종 발생하지 않나요? 계속 가볼까? There's some evidence that 대디하라는 증거가 몇몇 있답니다. 자, 어떤 증거예요? Being transported into a story, 이야기 속에 몰입하게 되는 것, 여기까지가 대절의 주어겠네요. 동명사 주어입니다. 자, 동명사 주어니까 동사 자리에 어떤 동사가 왔어요? requires하고 단수 주어와 있는 것도 확인되겠죠, 여러분. 동명사나 to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오면 동사는 단수 취급을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야기 속에 몰입하게 되는 것은 requires a suspension of disbelief. 이것도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실 이 글 전체를 놓고 보자면 가장 중요한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됐는데요. suspension이란 단어 역시 마치고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리 동사 suspend가 잠깐 매달다, 유예하다, 멈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disbelief라는 건 믿지 못하는 거, 한마디로 불신이죠. 그리고 suspension은 잠깐 미루는 거예요. 중단하고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유예라고 해요. 유예. 그래서 불신의 유예라고 하는 걸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야기 속에 몰입하게 되는 것은 불신의 유예를 필요로 한다. 불신의 유예를 요구한다라는 그런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불신의 유예를 필요로 한다? 우리가 이야기 속에 몰입하려면 불신을 가져야 돼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야 돼요. 그렇죠. 불신, 믿지 못하는 마음은 잠깐 접어두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그 이야기 속에 우리는 몰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혹시나 이해 못했을까 봐서 부연 설명해줘요. 여기 세미콜론 뒤에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Enjoying Jurassic Park or a Harry Potter tale. 그러니까 쥐라기 공원의 이야기나 해리포터의 tale, 그 이야기. 이것을 enjoying, 즐기는 것은 동명사가 또 주어였네. 동사 자리에 may involve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포함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putting aside, 우리 put aside 하면 제쳐두다, 옆으로 밀어두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쳐두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뭘 제쳐두냐면 what one knows about the world that contradicts the story. 그 해리포터 이야기나 쥐라기 공원의 그런 이야기와 contradicts, 상충되는 그러한 세상에 관해서 what one knows,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을 putting aside, 제쳐두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쭉 따라오셨나요? 자, involve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이거네요. 지금 제쳐두는 대상이 왓절 전체 이하가 제쳐두는 대상이 되는 건데 해리포터나 쥐라기 공원에서의 그런 이야기, 쉽게 말하면 판타지와 같은 그런 이야기와 contradict 하는 상충되다, 서로 맞서다, 일치하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판타지 이야기와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 사실 그럼 여기서의 세상은 현실 세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현실 세상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제쳐두는 걸 포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쥐라기 공원이나 해리포터 이야기를 온전히 즐길 수 있으려면 저 지팡이 하나 휘두르는데 사람이 죽어?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렇죠.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즉, 그런 판타지 이야기와 상충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한 지식들을 다 내려놓아야지만, 제쳐두어야지만, 사실 그 판타지를 오로지 판타지로서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앞에서 나온 표현으로 얘기해보자면, 불신을 유예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에 몰입하게 되면 이야기 속에 있는 허구,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봐야 되겠네? 사실 그럼 이 이야기만 읽었어도 피노키오를 덜 발견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어? 그럼 조금만 더 가봅시다. A story, 이야기예요. That suggests an unexpected outcome.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outcome, 결과를 suggest,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suggest가 보여주다, 제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 가로 있는 건 나중에 읽을게요. 자, 이런 그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여주는 이야기는 result in 하면 결과를 초래하다, 뭐 결과를 유발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results in 하게 되면 결과를 초래하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in은 전치사예요. 따라서 어떤 결과를 초래한 건지 동사적 개념을 쓰고 싶어도 동사를 쓸 수가 없죠. 그렇지. 동사는 못 와요. 전치사 뒤에니까 이렇게 동명사가 와야 돼요. 그런데 being slower, 느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건데 누가 느려지게 되는 거지? 이 being이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앞에 readers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네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여러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동명사 의미상 주어는 무슨 격과 무슨 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지. 소유격과 그리고 목적격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readers는 소유격인 것 같아요? 목적격인 것 같아요? 그치, 목적격이죠. 왜냐면, 이 readers가 만약 소유격으로 쓰였던 거였으면, s 뒤에 apostrophe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 s는 쓸 수도 있고요. 쓴다면 소유격인 거고, 안 쓴다면 목적격이 되는 거겠죠. 여기선 지금 목적격으로 쓰여 있는 거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어법적인 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내용상으로 다시 볼게요. 앞부분 다시 연결해서 보자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여준 이야기는 어떤 결과를 초래해요? 독자들이 being slower, 느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요. 자, 뭐 하는데 느려지게 되나요? 뒤에 보시면 to 부정사가 나오죠. verify라고 하는 것은 확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독자들이 확인하는데 느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뭘 확인하냐면 well-known facts,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들, 이것을 확인하는데 독자들로 하여금 느려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세계에 관한 얘기잖아, 그치? 그런데 너무 이야기 속에 집중해 있다 보면 그 이야기에서 사실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제시해 준다 할지라도 그거를 바로 확인해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야기에 몰입한 나머지 그 허구를 제대로 발견해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그 괄호 안에 있는 것들 마저 읽어볼게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뭔데? 이 부분이죠. 조지 워싱턴이라는 미국 제1대 대통령, 이거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조지 워싱턴이 declined,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decline이라는 건 거절하다 이 뜻이에요. 뭘 거절했냐면 the nomination to become the firs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제1대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nomination, 지명을 거절했다. nomination은 후보자로 지명되는 걸 얘기하는데 그 지명되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그런 예상치 못한 결과를 제시해준 이야기가 있다고 쳐볼게요. 사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라면 이미 역사 시간을 통해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이라는 건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 속에서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도록 하는 그 지명을 거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좀 치자고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에 너무 몰입한다면 이 독자는 과연 바로 에게? 조지 워싱턴은 제1대 대통령인데? 그럼 지명을 거부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이성이 발동할까요? 이야기에 너무 몰입해 있으면? 여러분 읽은 지문 내용에 따르면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을 확인하는데 느려지게 되는데 그 잘 알려진 사실이 바로 뭐지? 조지 워싱턴은 was elected, 선출되었다는 사실이야. Firs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대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조차도 이야기에 몰입하면 제대로 발견해내지 못한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밑줄친 부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왕 읽은 거 계속 가봅시다. This suspension of disbelief, 이러한 불신의 유예, 불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바로바로 머릿속에 떠올리지 아니하고 미뤄두는 거, 이런 불신의 유예는 may make, 어쩌면 만들지도 몰라요. 자, may는 당연히 사역동사일 거고요. 그러면 뒤에는 오형식으로서 목적어가 있을 거고 지금 목적격 보호 자리에 less likely to spot 어쩌고 저쩌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핵심은 likely라는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오형식입니다. likely라는 목적격 보호를 less라는 비교급 표현이 꾸며주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는 거죠. 요거는 역시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불신의 유해는 사람들로 하여금 less likely to spot problems, 문제를 덜 발견하게 만들 것 같다라는 거예요. In a narrative, 허구인 그 이야기 속에서요. narrative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 혹은 서사라고 부르는 거죠. 이야기 속에서의 문제점들을 발견하는 것을 less likely, 덜 그렇게 하도록 만들 거란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사실 그러면 spot이란 단어가 나왔을 뿐더러 이미 밑에서 우리가 본 spotted fewer Pinocchios와 이거는 사실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피노키오가 의미하는 건 그럼 뭐겠어요?
이야기에 있어서의 문제. 그럼 여기서의 문제라는 건 뭐지? 현실과 다른 이야기, 즉 허구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더 이상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정답 찾고 나머지 내용 마저 읽어봅시다. 자, 1번이요. distance themselves. 우리 distance가 동사로 쓰이면 거리를 벌리다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거리를 벌린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From the story more easily. 이야기로부터 좀 더 쉽게 거리를 벌린다고요? 이야기 속에 몰입하기는커녕 이야기로부터 자기 자신을 거리를 벌린다고요? 이건 몰입과 정반대되는 얘기인데 우리 지문에서는 이야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현실과 그리고 그 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분간을 못 해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해낸다, 거리를 벌린다, 완전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번 제껴주세요. 2번, were less aware of the untruthfulness of the story. 이야기에 있어서 untruthfulness니까 이것은 허구성이죠. 진실되지 못한 성질, 즉 허구성이에요. 이야기의 허구성을 덜 인식할 것 같다? 이거네요. 이야기의 허구, 쉽게 말하면 위에서 말한 problems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야기에 진실되지 못한 성질, 즉 허구성, 이거를 잘 발견하게 될 것 같다는 거야? 덜 발견하게 될 것 같다는 거야? 덜 발견하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덜 알아차릴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be aware of 하면 무엇을 알고 있다, 무엇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의 수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그 이야기의 허구성에 관하여 덜 인식하게 될 것 같다. 피노키오를 덜 발견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되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은 왜 아닐까 볼게요. became less interested, 덜 흥미를 가지게 된대 in the characters of the story. 이야기의 등장인물에 대해서 덜 흥미를 가지게 된다? 아니, 이야기에 몰입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이야기의 등장인물에 덜 몰입하게 돼? 이것도 역시 관련성이 없어요. 4번이요. did not suspend their disbelief. 그들의 불신을 미루지 않는다고요? 유예하지 않는다고요? 이것도 정반대 얘기하고 있네. in the imaginary world. 가상의 세상, 허구의 세상에서 그들의 불신을 미뤄두지 않는다고? 야, 이러면 이야기 속에 어떻게 몰입을 해? 그지? 이러한 자신들의 불신, 자신들의 어떤 믿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미루어 둘 수 있어야, 즉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미루어 둘 수 있어야 이야기 속에 몰입할 수 있는 겁니다. 4번도 완전 반대로 갔어요. 5번 made a clearer distinction. 명백한 구별을 짓는다라는 거죠. 무엇과 무엇 사이에 between truth and falsehood.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 사이에. falsehood라는 건 거짓이라는 의미니까 진실과 거짓 사이에 명백한 구별을 짓는다. 이것도 완전 반대로 갔죠. 이야기에 몰입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발견해내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잖아.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그러니까 5번도 완전 반대로 간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에 몰입하게 되면 설령 그 이야기 속에 있는 내용 자체가 허구라 할지라도 그 허구라는 사실을 덜 인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예시를 들어서까지 얘기했잖아요. 어떤 예시가 나왔는데요. 예, 심지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걸 모르는 미국인들은 없어요. 하지만 만약 이야기 속에서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의 임명을 거부했다라는 표현, 지명되는 걸 거부했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속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 미국인들은 일단 진실, 즉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는 진실을 제대로 발견해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혹은 발견하더라도 slower, 느리게 발견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요. 이제 확실하게 알았는데 혹시나 여러분이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를까 봐, 헤맬까 봐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As illustrated, 예시로 들어졌듯이 뭐 이런 표현이죠. 뭐 illustrate 하면 묘사하다, 예시로 들다, 입증하다의 의미니까 입증되었듯이 정도로 의역을 해도 되겠네요. 누구에서 입증되었는데요? By a study, 한 연구에서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in which, 여기서 which가 가리키는 건 선행사 study겠죠. 그 연구에서는 participants, 참가자들은 read story, 한 이야기를 읽고요. 첫 번째 동사예요. 그리고는 circled, 동그라미를 쳐보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병렬 구조니까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봐 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를 읽었고요. 두 번째 circled any false notes, 뭔가 잘못된 부분, false notes가 있는지 이런 잘못된 부분을 동그라미를 쳐보도록 한 겁니다. 여기서 false notes란 단어가 좀 생소하니까 뒤에서 다시 말해서라고 설명해 주죠. or 하면 혹은 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즉이라는 의미도 돼요. 여기서는 즉 뭐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앞에 있는 얘기 그대로 또 받아서 설명해 주는 거니까요. 자, 이 false notes라고 하는 건 parts, 부분들인데요. did not make sense,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런 false notes 부분들을 동그라미를 쳐보도록 한 거예요. 그 연구에서. 그런데 그 연구 속에서 결국 입증이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실험 참가자들은 이야기 속에 있는 허구 내용들, 잘못된 내용들을 발견을 매우 매우 잘해서 동그라미를 마구마구 쳤을까요? 동그라미를 치지 못했을까요? 읽은 내용에 따라 대답해 보세요. 이야기에 몰입했다면?
그렇죠. 동그라미를 못 쳤겠죠. 이야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green과 broke란 사람은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일컫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A를 B라고 일컫다, A를 B라고 부르다, A를 B라고 언급하다 정도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A를 B라고 언급하다, 일컫다. 적어드릴까요? A를 B라고 일컫다, 언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러한 수단, 이러한 방법을 바로 피노키오 서클링,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기 뭐 이런 거네요. 피노키오 동그라미 치기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피노키오 동그라미 치기, 또 새로운 어휘니까 요거에 대한 설명을 콜론 뒤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just as 뭐뭐뭐뭐 블라블라블라 해놓고 나서 뒤에 also라는 표현 쓰게 되면 just as 뒷부분 하는 것처럼 꼭 마찬가지로 also 뒷부분 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just as the puppet's nose signaled when he told a falsehood. 그러니까 피노키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대로 피노키오를 반복하기 싫으니까 그 꼭두각시라고 표현한 거죠. 그 꼭두각시의 코가 시그널을 보내요. 신호를 보내요. 그죠? 시그널을 보내요. When he told falsehood. 그 피노키오가, 여기서의 he는 바로 피노키오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P라고 표시해 줄게요. 피노키오가 거짓을 얘기할 때 신호를 보내는 것과 just as 꼭 마찬가지로 authors, 작가들 또한 뭐 한다는 얘기죠? leave clues, 단서를 남긴다는 거예요. 언제? When they are being untruthful. 그들이 진실하지 못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진실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단서를 남기긴 해요. 근데 말이야, 중요한 건, 과연 그 피노키오와 같은 단서를 독자들이 몰입하고 있다면 발견해낼 것 같아? 못 발견할 것 같아? 글을 읽은 내용이 따르자면 발견하지 못하겠죠. 그 얘기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Readers who are more transported by the story. 이야기에서 좀 더 몰입하게 된 독자들은 spotted fewer Pinocchios. 그렇게 코가 길어지면서까지 표시해주고 있는, 나 거짓이야 라고 표시해주고 있는 그런 피노키오들을 fewer니까 적게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무슨 얘기?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 이야기 속에 있는 허구성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덜 인식하게 될 거란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확실하게 2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어려운 지문 내용인데 여러분 잘 따라오신 것 같고요. 제 착각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속도가 빨랐다면 조금 천천히 듣는 기능도 있으니까 천천히 들어주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재밌는 건 transport란 단어였어요.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다 보면 현실 세계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 작품 속의 세상으로 완전 빠져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걸 transport란 동사를 이용해서 표현했다라는 점, 저는 이거 되게 신선하고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야기 한참 읽다 보면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 배가 고프다는 것도 까먹고 이야기 속에 몰입하는 경우 있잖아요. 현실 세계를 잃어버리고. 그거야말로 트랜스포트인 거죠. 현실 세상에서 이야기 속 세상으로 완전 몰입해버리는 거. 자, 여러분, 아까 feature란 단어가 특징이라는 의미라고 했고요. 이 특징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몇 개 있나요? 실제 수능에서는 사실 이 특징을 가리킨 단어가 진짜 많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든요. 지금부터 쭉 쓸 테니까 여러분 따로 정리해서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trait란 단어 역시 특징이고요. 자, character란 단어가 등장인물을 가리키는 표현도 되지만 동시에 특징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 characteristic이란 표현도 역시 특징이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istic이란 말을 캐릭터 뒤에 갖다 붙이면 되는 거라서 characteristic이란 표현 써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재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가산명사로서 셀 수 있을 때 property란 단어 역시 특징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요 단어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 동사로 알아두셨을 것 같긴 한데 동사할 땐 발음이 attribute예요. 액센트가 이음절에 가서 뭐 attribute A to B 하게 되면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A를 B 때문이라고 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동사인데 이게 명사할 때는 액센트가 이음절에 가고요. attribute라고 발음합니다. 자, attribute라고 발음했을 때는 특징, 속성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돼요. 속성이나 특징이라고? 그렇다면은 본성이나 본질을 의미하는 nature란 단어도 사실 특징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quality란 단어도 사실은 품질이라는 의미인데 특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흔히 이 수능 지문 속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모두 특징을 가리키는 표현이구나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feature와 더불어서.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아까 선생님이 suspension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얘기했었는데요. 자, suspension 하게 되면 동사는 suspend라고 얘기했었습니다. suspend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매달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움직이는 물체를 갑자기 딱 매달아두면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멈추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멈추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무언가를 연기하다, 미루다라는 의미로까지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 집행을 미루다. 왜 안 써지죠? 왜 안 써지네요. 미루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팬이 요새 좀 말을 안 들어요. 비염도 있어서 지금 듣기 싫은 소리, 선생님의 코 소리가 또 들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루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형 집행을 미루는 거, 집행유예, 영어로 suspension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 매달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다리 중에 그 주탑에 다리 상판을 매달아둔 다리를 suspension bridge라고도 합니다. 들어보셨을까 모르겠어요. 기술 시간에. 현수교. 매달아두다라는 걸 한자어로 현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수교를 suspension bridge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문 속에서의 suspension은 불신을 미루는 거,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유예라고 해서 불신의 유예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여러분? 어, 자, 잘하셨고요. 여러분, 그 중요한 내용, 좀 핵심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언급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4번 지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 See you next time. Bye bye.